자, 안녕하세요. 어쩌다 알동무입니다. 오늘 개봉지 3일차입니다. 자, 이 C열 하다 말았는데요. 왜 절로 옮기셨대?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짜를 또 적어야 되네. 여기 또 잎사귀가 안 들어가게 봉지를 제대로 봉지만 도장지는 제거해주고 도장지를 잘 제거해놔야 배가 잘 크니까 도장지 제거는 필수적으로다가 하나 둘셋넷 다 6개 걸렸어? 6개 걸렸다고. 이쪽에다 하나 걸어줄까? 여기도 있어? 이쪽에다 먼저. 이렇게. 위치가 안 좋아. 여덟 개.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걸렸냐? 잘라주고, 여기서 잘라줘. 밑에가 안 좋네.
수 있나? 쏴보고 떨어져 버리면 말고. 하나씩만 달어. 하나다. 배가 많으니까. 좋은 놈으로다가. 어떨지 모르겠네. 비가 솔천히 와서. 흑성병이 안 걸리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비가 오고 나서 강제를 하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어차피 씌우려면 해야 되니까 하면 되는데. 어? 뭘요? 똑같은 약이에요. 그냥 흑성병 약이야, 엄마. 우리 뿌린 게, 배 봉지 씌우기 전에 뿌린 게 흑성병 약이야. 뭐 다른 약이 아니야. 뭐 다른 무슨 특별한 약을 뿌린 게 아니에요. 흑성병하고 깎기약 뿌린 거야. 그냥 뿌리면 돼. 우리 처방 준 거. 배 봉지 씌운 데는 안 뿌려도 되고, 배 봉지 안 씌운 데만 뿌리면 되지.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동부입니다. 자, 오늘 배 봉지 씌우기 3일차 날입니다. 3일째 되는 날인데, 오전에 지금 봉지 좀 씌우다가 이슬비가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가 내리게 되면 봉지 씌우는 거는 멈추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이제 물기가 아무래도 이게 좀 물기가 묻어 있죠. 물기가 묻어 있기 때문에 물기가 묻어 있는 상태의 배를 싸는 것보다는 그래도 물기가 묻지 않은 상태의 배를 싸는 게 더 좋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A열 1번 20일날 3cm 크기 재고 이제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봉지 다 씌우고 나면 10일 후가 되겠죠. 요거뿐만 아니라 몇 개를 제가 이제 쭉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둘 겁니다. 그래서 걔는 뭐 2주나 3주 아니면 1주 이렇게 해서 어느 일정 간격을 두고 이제 측정을 해서 일단 이제 작성을 해 놓을 거예요. 얼마 정도씩 큰지 그런 부분을 좀 데이터로 가지려고 이제 제가 표시해 놓은 거고요. 자, 일단은 배 봉지 씌운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방제를 하는 게 이제 제가 봉지 씌우기 전에 흑성병하고 깍지 뭐 이런 약을 방제를 해줬어요. 해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봉지를 씌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러한 병들이 이제 충이 이제 달라들지 말라고 봉지를 이제 씌우고 나면 그 이후로는 이제 봉지 안으로는 약재가 잘 묻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묻을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갖다가 달라붙지는 않죠. 아무래도 봉지를 씌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봉지 씌우기 씌우기 전 마지막 방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일이 직접 받는 약재는요. 봉지 씌우고 나면
흑상병 포자가 가서 들러붙기가 어렵고, 또 이 봉지 자체에 제가 알기로는 이 약품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이렇게 좀 그 흑상병이 걸리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마른 다음에, 잎사귀가 좀 마른 다음에, 그리고 열매가 좀 마른 다음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봉지를 씌우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외부 인력을 동원해서 이제 하시는 경우에 보면 인부들이 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싸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쭉 이제 한번 보니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하죠. 봉지당 가격을 받잖아요. 봉지 씌우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이렇게 지베릴린 바르는 거나 적과나 이런 거는 일당으로 받습니다. 일당 10만원, 11만원 이런 식으로 받는데, 이 봉지 씌우는 것만큼은 능력제잖아요. 예. 능력제이기 때문에 이제 봉지 한 장당 80원, 70원 이런 식으로 봉지를 이제 씌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어떤 그 작업자는, 외부 작업자는 아침에 새벽 4시, 5시 이때부터 나와가지고 씌우겠다. 그리고 참도 안 먹고, 참도 잠깐 와서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또 일하고, 밥도 그냥 한 5분 만에, 3분 만에 막 다 먹고 봉지 씌운다. 그렇게 저녁 해 떨어지기 전까지 씌워서 5,000장도 씌우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봉지를 씌우다 보니까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이제 2만 장 정도 만약에 씌운다고 하면 열흘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하루에 2,000장 씌우기가, 3,000장 씌우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느냐. 이제 속도가 느린 것도 있어요. 속도가 느린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죠. 이제 저희가 좀 늦게 나오고, 늦게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예. 늦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속도도 느리고, 또 이외의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일단 저희는 이제 적과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요. 적과를. 좀 여유 있게 놔둡니다. 배를. 그래서, 자, 올해는 지금 더 그렇습니다. 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놔둔다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도 저온피를 입다 보니까, 저연과가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배가 달리는 데도 있고, 안 달리는 데도 있고, 달린 데는 많이 달리고, 또 안 달린 데는 또 안 달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배를 너무 타이트하게 놔줄 수가 없어요. 보통적으로라고 만약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다 열렸다면, 꼭지당 하나씩만 놔두면서, 이제 예를 들면 4년차, 5년차, 6년차 이렇게 제가 이제 올해 6년차가 돼가는데, 보통 6년차 정도면은 한 15개씩 달고 그러거든요. 정상적인 결과지라고 한다면은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흑상병이나 2년 동안 20년, 21년 그때 이제 흑상병하고 서리 피해 있다 보니까 꽃눈이 많이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 정도면요. 그때는 이제 열매가 안 달리다 보니까 다 도장지가 터져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아무리 수세 관리를 하려고 해도 되질 않았어요. 왜냐면 열매 자체를 많이 못 달다 보니까 이게 다 도장지로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많이 못 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저온 피해나 이런 게 왔지만, 그래도 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놔둬서 다른 데 도장지가 좀 터지지 않게, 그러니까 수세 조절을 좀 하기 위해서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씌울 때 이제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씌운 것도 있어요. 결과지 하나에 20개 달아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이제 테스트 부분들이 있어요. 예. 많이 단 건 어떤가, 좀 적게 단 건 어떤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도장지가 나는 것도 좀 보고, 이런 것들 제가 이론으로 배운 걸 실제로 한번 제가 해보는 거죠. 20개 넘게도 달아보고, 아마 20개 넘게 달린 것도 있을 겁니다. 다 세보진 못했지만 제가 단 것 중에는 20개 넘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달아버렸습니다, 다. 근데 원래 그렇게 달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봉지를 좀 많이, 그러니까 열매를 좀 많이 놔두다 보니까 씌우다가 이제 보면 아래쪽부터 이제 쭉 이제 봉지를 씌워 나가요. 왜 이유는 아래쪽에 씌워야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죠. 위쪽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러면 아래쪽부터 쭉 씌우다가 이제 내가 여기 한 10개만 달아야 되겠다. 근데 막 위에 더 많아. 그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때. 예, 보고서, 그럼 여기 한 10개만 달고, 여기 위에 거는 다 잘라버려. 이런 식으로 적과를 해 나가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아래쪽에다 몰아달겠다 이거예요. 아래쪽에다가. 그리고 아래쪽에는 가능하면 좋은 것만. 이렇게 위에다 달면 안 되죠, 원래는. 예. 근데 여기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밖에 안 돼요, 배가. 근데 여기 지금 다 컸거든요? 저기 끝까지 지금, 여기까지 지금 배가, 나무가 오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 다 자랐어요. 그럼 여기는, 예를 들면 이제 꽃눈이 원래대로 많이 있다면, 한 10개 이상은 무조건 달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어쨌든, 지금 이 위에 있는 걸 만약에 3개를 떼버리면, 지금 4개밖에 안 달려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위에다가도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달 수밖에 없는 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는 이게 요즘 달아주고, 그렇죠. 위에는 저런 거는 이제 없어요, 아예. 그죠? 저는 아예 없잖아요, 배가. 예. 저게, 배가 저기 쌀배 하나 있네요. 저거 하나 2개 안 쌌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배를 이제 조금씩 적과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량을 좀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늦어요. 예. 봐야 되니까. 근데 일반 인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작업자가 와서 하게 되면 신경 안 쓰죠. 그냥 보이는 족족이 다 싸버립니다. 이 결과지 하나에 30개, 40개 달렸어도 그거 다 싸버려요, 그냥. 그죠? 왜? 싸는 게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작업자가 왔을 때, 빨리 싸는 분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빨리 많이 싸시는 분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좀 정확하게 싸시는 분을 선호하시나요? 대부분은 다 빨리 싸는 분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000장, 막 이렇게 4,000장, 5,000장 싼다고 그러면 와, 나 그 사람 쓰고 싶다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러죠? 왜? 그 사람이 빨리 싸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어차피 이거 개수잖아요, 개수. 인건비가, 그러니까 일당이 아니에요. 일당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싸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빨리 싸는 사람은. 그죠? 솔직히 농장 입장에서는 빨리 싸는 사람보다 정확하게 싸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배 한 개가 보통 가격이 뭐 2,000원, 뭐 3,000원, 비쌀 때는 뭐 3,000원 넘을 때도 있죠. 4,000원 막 이렇게 경매장 가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가 기준으로. 그러면 배가 빨리 싸가지고 잎사귀랑 이런 게 막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그 배가 정형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농장은 손해예요. 근데 빨리 싸는 게 왜 중요하죠? 그냥 사람을 더 투입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1,000평이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2만 장을 싼다. 그러면은 3,000장 싸는 사람 6명을 부르면 됩니다. 그냥. 그 5,000장 싸는 사람 2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4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4명이면 2만 장이죠. 그러면은 3,000장 산다 그러면은 7명 부르면 돼요. 7명. 그죠? 7명 불러서 3,000장씩만 싸면 됩니다. 그냥. 그 어쨌든 하루 만에 다 끝나잖아요, 일은. 정확하게 좀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잘 싸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빨리 싸는 사람은 나는 필요 없어요, 사실. 나랑은 상관이 없어. 농장이랑은 상관없어요, 전혀. 예. 근데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누가 이렇게 5,000장 산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와, 엄청 빠르네요.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빨리 싸서 돈 많이 벌어가는 거는 내가 뭐 상관이 없어요, 나랑은. 나는 정확히 싸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거를 만약에 빨리 싸는 거는, 그 빨리 싸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손놀림이나 이런 거를. 예. 거의 보지 않고 그냥 배만 보이면 자동적으로 손이 가서 그냥 손의 느낌으로만 싸요. 그러니까 엄청 빠르죠. 그리고 또 배를 찾아. 한쪽 눈으로는 또 배를 찾으면서 또 봉지를 또 싸요. 이제 그런 식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리하게 돼요, 무리수를 두죠. 예. 쌀 때 잘 안 싸지면 무리를 해서 싼다거나 아니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빨리 싸야 되니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지금 보통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배봉지 한 박스가 한 권이 110장이에요. 그래서 20권 들어가지고 2200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5000장을 싸려면은요, 5000장을 싸려면, 그러면 두 박스가 4400장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권을 싸는데 한 권이 110장이니까 한 권을 저희가 보통 뭐 어머니나 제가 이제 싸게 되면 한 권 싸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110장을 싸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한 권을 1시간 싸가지고는 안 돼요. 예? 1시간에 두 권 반 이상은 싸야 됩니다. 그죠? 2권 반 넘게 써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시간에. 그러면 한 장당 몇 초 걸릴까요? 몇 초? 싸는데. 이동 시간까지 다 포함해야 돼요.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봉지도 넣고 철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20초 안에 하나씩은 싸는 것 같아요. 20초 안에. 이동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려면은 조금만 늦어지면은 안 되죠. 조금만 늦어지면은 5000장을 쌀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응? 그래서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나오다 보면 배 품질은 저하가 되고, 배 품질이 저하가 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농장주가 먹는 거예요. 어차피 돈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죠? 내가 20,000장을 싸도 돈을 80원씩, 뭐 70원씩 계산해가지고 줄 거 아니에요, 20,000장. 똑같이 주잖아요. 20,000장이 80원이면 160만원인가요? 160만원이 지출이 돼요. 그게 4사람한테 지출이 되냐? 7명한테 지출이 되냐? 그 차이일 뿐이잖아, 농장은. 근데 봉지를 씌우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빨리 씌우면서 정확하게 씌우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장 좋죠. 사람은 적게 써도 되니까. 근데 빠르면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빠른 만큼. 기계도 그러잖아요, 기계도. 사람은 더 하죠. 네. 뭐 달인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달인들은요, 보통 TV 나온 달인은 고정적인 업무에 대한 달인들이 많아요. 랜덤 형식의 달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실상.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배가 달리는 위치, 어떤 형태, 이런, 다 틀려요, 나무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씌우는 분보다는 정확히 씌우는 분들이 더, 좋은 거 아닌가, 농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한번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일이 잠깐 멈춰져 있고요. 이제 일단은 비가 멈추고 나서 이제 말르면 이제 씌울 예정이에요. 근데 비가 많이 안 올 경우에는 그냥 이제 봉지를 씌우면 되고, 비가 만약에 조금 많이 이제 1시까지 지금 예보가 되어 있긴 한데, 1시까지 비가 꾸준히 계속 오면서 좀 많이 온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이제 일단 물기가 마르고, 그 다음 방제를 하고, 그 다음 방제약이 마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씌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순서입니다. 지키는 거죠. 예. 뭐 그냥 하면 안 되냐? 해도 됩니다. 내 정신 건강에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급해서. 무슨 얘기냐면, 요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참, 저도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해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참, 생각해보면은 참 이게,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비가 만약에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방제를 하고 다시 봉지를 씌워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순서죠. 예. 비가 오고 나면, 빗물이 마르고, 그 다음에 약을 방제를 하고, 흑성병하고 뭐 깍지약이나 뭐 진딧물 이런 약을 방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봉지를 씌워야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 그 순서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 비가 그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빗물이 말라야죠. 빗물이 말라야 돼요.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빗물이 이제 잎사귀나 열매에 묻은 물기가 말라야 되잖아요. 말라야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랐어. 그럼 이제 약을 타가지고 방제를 해.
그럼 이제 바람이 좀 안 불어야죠.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럼 방제하면 약이 잘 묻겠습니까? 다 날아가 버리지. 그죠? 그럼 이제 그것도 또 지켜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방제 다 끝났어. 그러면 이 약재가 말라야 되잖아요. 마르는데 2시간, 최소 2시간. 최소 2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야 이제 약재가 다 묻었고, 묻었고, 이제 내가 봉지를 씌우는데, 이제 코팅이 잘 된 거죠, 약재가. 코팅이 잘 된 상태에서, 이제 그제서야 제가 이제 봉지를 씌울 수가 있죠. 씌우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루틴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 권장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마음이 급해. 다 빨리 써야 돼. 그러면은 안 말랐어. 안 말랐는데 그냥 약 뿌려. 그리고 약 뿌렸어. 이제 약재가 마르지도 않았어. 바람 막 불어도 그냥 막 뿌려. 일단은 그러면 약을 뿌렸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예? 그리고 약재가 도포가 돼서 약재가 말라야 되는데 마르기도 전에 내가 봉지를 씌우면서 만지고 막 하면서 이게 약이 다 이제 그 약재가 코팅이 되기 전에 제가 만지면 다 그게 약재가 코팅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없어, 별로. 제가 봤을 때는. 백의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 내가 약을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 흑살병 안 걸리고 깍지가 안 먹게 하고 진딧물이 안 보이게 하려고, 어떤 벌레들이 안 오게 하려고 약을 하는 건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확하게 100%의 효과를 누리고 싶은 거지 20% 30%의 효과를 누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막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요.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내일 모레 또 비 온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비가 온다고 하면 빨리 비 오기 전에 빨리 일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근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그거를 이제 조금 좀 생각을 좀 긴 일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 보시면 좀 어떨까. 예? 저도 농사를 짓고 저도 이제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마음을 알아요. 저도 마음이 급해요. 저희 가족끼리 쉬우기 때문에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돼. 이렇게 지금 비가 오면은 제가 오늘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냥 이번 연도에 원래 이제 저희가 작업 인부를 좀 이제 데리고 와서 봉지를 씌우려고 했어요. 오늘 3일째잖아요. 그럼 어제 그제 해갖고 이틀 동안, 예를 들면 이틀이나 하루 동안 그냥 작업 인부 불러다가 했으면은 벌써 봉지 다 씌웠을 거예요. 끝났죠. 오늘 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아직 빠르거든요. 봉지를 씌운 농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아직 지배인데 안 마른 농가가 허다하고요. 그렇게 마음을 급하게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비가 원래 예정이 안 돼 있었는데 이렇게 오는 경우가 생기죠. 잠깐 쉬어가면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내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충분히 할 만하다. 예. 꼭 그렇게 여기 효과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내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면 내 정신 승리를 위해서 할 만하다. 예. 자, 여기는 지베린만 바른 데고요. 배 크기 3cm네요. 예. 이 정도 됐습니다. 지금 거의 이 정도 되는 배를 지금 제가 봉지를 좀 씌우고 있어요. C열까지 지금 봉지가 다 씌워져 가지고 이제 C열 배 크기는 측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숫배인데, 숫배 한번 재볼게요. 얼마나 되는지. 자, 3.4cm 가까이 되네요. 3.3cm. 숫배가 확실히 더 큽니다. 안배보다. 요거는 이제 안배인데, 재볼게요. 자, 이거 3cm 정도 되네요. 네. 여기도 한번 재볼게요. 요것도 3cm 정도 되고요. 지베린 바른 지 여기가 아마 한 5일 정도 됐을 겁니다. 5일, 6일. 여기 이쪽 D열 쪽이. 이제 C열하고 이제 오늘 원래 D열, 여기 봉지를 다 씌워야 되는데, 지금 비가, 또 계속 오네요. 이거. 자, 온도 한번 볼게요. 27.7도, 14.1도네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 가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봉지 씌우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봉지 씌우는 거 보여드리고 또 그러면서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 한번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많이 바쁘시고 할 텐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아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중고입니다. 자, 액비 주고 이틀째 됐습니다. 한번 고추 상태가 어떤지 잠깐 한번 보러 나왔어요. 오늘 좀 비가 와가지고 봉지 씌우다가 잠깐 나왔습니다. 자, 뭐 특별하게 완전 진해지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액비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고추가 그래도 많이 살아났습니다. 싱싱하게. 네. 자, 물이 필요했던 건 맞았고요. 네, 액비가 좀 약하게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액비를 제가 10m 물 400에 액비를 10m 1대1 대 1대1로 해서 담궈놓은 액비를 이제 주었는데요. 자, 보면은 특별히 뭐 진딧물이나 이런 거는 볼 수 없습니다. 호밀 심고 진짜 호밀 파종하고 진딧물약은 쳐본지를 않았어요. 진딧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추에서. 어떤 분 보니까 고추에 진딧물이 막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요거 약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글 올리신 분이 계시던데, 저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요. 진딧물 하나도. 그리고 옆에 막 보시면 호밀이 두둑에 호밀이 막 자라있죠. 호밀하고 고추랑 같이 자랍니다. 안 쳐줍니다. 놔둬요. 바람을 막아주고 흔들림을 막아주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굳이 이걸 칠 필요가 없습니다. 햇빛 보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고추밭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고추밭 맞습니다. 고추가 더 커 올라오면 잘 보일 겁니다. 호밀은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호밀은 이제 알아서 자빠지거나 아니면 제가 줄 띄울 때, 띄워줄 때 가위로 잘라줄 예정입니다. 아니면 예초기로 나일론 커터로 한번 해줘도 되고요. 그거는 뭐 이제 그때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하면 되니까. 비가 계속 오네요. 저는 여기까지만 고추 상태 한번 또 보여드렸습니다. 고추는 계속해서 시간 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액비는 이틀 전인가 줬으니까 며칠 있다가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 한번 상태 보여드렸습니다. 짧게 촬영했습니다. 어쩌다 아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